안녕하세요. 세포언니 한지연입니다. 오늘은 내 남편이 사귀고 있는 상간녀가 내 남편에게 왜 화내는지 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간녀는 내 남편에게 화를 내는 시점이 옵니다. 상간녀 소송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끝내게 되는 순간이 있기는 한데요. 화내는 시점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간 소송을 하는 게 중요한 시점도 있고, 상간 소송을 해도 안 될 때는 사실은 남편하고 그 상간녀하고 인간적으로 실망을 해야 되거든요. 아, 진짜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 아닌 상간녀, 난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 아닌 그 유부남, 그럴 때 이 둘은 끝나게 됩니다. 진짜 정서적으로 정말 끝나는 거죠. 물리적으로 상간소를 해서 끝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정서적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이 정서적으로 끝내게 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간녀가 왜 화내는지를 알고 계셔야 남편분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간녀가 내 남편한테 화내는 거는 내가 상간녀라는 사실을 그들은 까먹거든요. 이 남자를 만나다 보면 내가 이 남자의 사랑이지 내가 바람을 피고 첩이라는 사실을 잊어요. 내가 본처라고 생각하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 남자의 주 아내고 저 집에서 아내라고 하는 것들은 그저 돈이나 타 쓰고 애나 키우는 식모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만나고 있는 이 남자의 아무 존재도 아니다. 호적에 올라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여자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상간녀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착각 속에서 생각하고 있다가 내 남편이 아내를 여자로 생각하고 있고 돈을 많이 가져다 주고 있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거든요. 이 상간녀 분들이 이 남편한테 화내는 시점이 알고 보니 나보다 좋은 선물을 해준 걸 알았을 때 굉장히 화를 내고요. 두 번째, 집에서는 관계를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성관계를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부부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굉장히 화를 내고요. 세 번째, 절대로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화를 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화내는 지점인데요. 이 상간녀들이 언제 그걸 알게 되냐면, 남편분이 이제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떤 위험이 왔을 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혼을 하겠다라고 딱 남편분에게 통보를 했을 때 남편분이 상간녀하고 헤어질 포즈를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간녀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돌기 시작해요. 머리가 돌기 시작합니다. 선택을 할 때 나를 선택할 거라고 믿었던 상간녀가 그때 이제 정신적으로 완전히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상간녀는 어떤 결심을 하냐면, 아내한테 네가 나를 얼마나 좋아했었는지에 대한 사실들을 알리려고 해요. 아니면 바람 피는 걸 모르고 있다면 바람 피는 걸 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나랑 헤어지려고 할 때 그 사실을 알리려고 한다는 거고, 이제 여기서 가장 화가 나는 시점이 하나예요. 그리고 사귀고 있는 중에 아내 생일을 챙긴다든가 아이들 생일을 챙긴다든가 가정적인 면을 소홀히 하지 않을 때, 근데 그 선물이 나한테 해주는 것보다 비싸거나 기저미를 챙긴다는 사실에 굉장히 화가 나요. 왜? 그거는 가정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호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부부관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남자가 집에서도 부부관계를 한다는 사실을, 바람핀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본처를 통해서 알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느낌으로도 알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될 때 크게 분노해요. 그러니까 여자로 생각하지 않으면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피는 남편분들이 아내하고 관계를 갖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아내하고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도 있겠지만 상간녀가 그걸 철저하게 가스라이팅 하기 때문인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유부남한테 갖는 매력은 뭐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변에 괜찮은 남자는 다 유부남이다. 내 눈에 괜찮은 남자가 다른 여자 눈에는 괜찮지 않겠냐, 이런 말들을 농담처럼 하는데, 유부남들의 매력은 내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상세히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재산, 그리고 지위, 그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고요. 벽을 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왠지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성들도 약간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모두가 드는 경우도 있고요. 남성분들이 또 불행하다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 결혼 생활이 불행해 하면서 흘리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나는 사실은 아내한테 굉장히 잘해, 난 여자한테 잘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흘리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상간녀분들이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다반사예요. 여러 가지 상간녀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회사에서의 경우는 위 직급 상사하고 바람이 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나의 사수로 있는 사람이 내 눈에는 멋있어 보여요. 일적으로 능력이 있어 보이고 나를 일적으로 케어를 해줄 수 있고 나한테 어떤 지시적인 측면이 있고 알려주는 부분이 많고 했을 때 내가 모르는 부분을 다 해결해주고 이랬을 때 만족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로망은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남자예요. 이랬을 때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항상 어디 가면 밥을 사고 괜찮아 하고 그들도 집에 가면 항상 월급에 쪼들리고 이런 가장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 월급이 적다는 와이프, 아이들 학비, 그리고 생활비에 시달리는 가장일 뿐인데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죠. 다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여유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왜냐면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어떤 가려져 있는 모습에 빠져드는 건 아닌가 합니다. 상간녀의 분노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 돼요. 왜냐하면 사귈 때는 이 상간녀한테 인간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실은 바람을 펴요. 성관계를 위해서는 성매매를 하겠죠. 근데 이 바람이라는 건 정서적인 걸 주고받기 위한 관계를 위해서, 이제 성관계뿐이 아니라 정서적인 관계를 위해서 관계를 맺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를 오픈하기 좋은 대상이에요. 내 얘기를 잘 들어주다 보면 내 모든 남자분들을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막 오픈한단 말이에요. 나 이랬었던 사람이야, 나 과거에 이랬어부터 나 지금 이래, 이런 모든 얘기를 다 하다 보니까 상간녀가 모르는 정보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헤어지고 싶어요. 좀 질렸어요. 아니면 내가 좀 사회적으로 위험할 것 같아요. 이랬을 때는 상간녀가 사회적인 위치를 위협하게 돼요. 아니면 집에서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집에다가 폭로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지고 있죠.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분노하게 하면서 헤어질 때는 내 리스크를 당연히 감내하면서 끝내야 되는데, 이 남성분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내 리스크를 전혀 잊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일로 인해서 리스크가 크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상간녀의 분노, 상간자의 분노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빌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화낸 것 뿐이지 진짜 진심이 아니었다 라고 용서를 빌죠. 잘 지내자. 그러면은 이제 위협을 받았던 경우, 화를 냈던 경우 정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면 좀 천천히 떼내려고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또 반복되고 다시 만나고 또 화를 내고, 이게 반복되면 그게 또 미운정이 쌓이죠. 이렇게 되면 되돌이표가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지속되고 길어지고 결국은 알려지거나 또는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일이 끝나지 않는 거죠. 불륜이 발각되고 난 후에 상간자와 배우자의 갈등은 본처분이 소송을 통해서 이런 갈등조차도 딱 끊어내야 돼요. 아니면 내가 그 안에 딱 서서 그 갈등을 조절을 하시거나, 정말 둘이 심하게 다툼이 되더라도 다툼을 하는 과정에도 또 둘 사이에 소통이 되다 보면서 또 풀리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딱 중간에서 막아서셔서 이 갈등조차도 못하도록 하셔야 돼요. 내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발각된 후에는 그들에게 더 계속 기회를 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간녀가 화를 내는 거는 금전적인 부분, 조강지처가 누려야 되는 걸 내가 누릴 건데 그 여자가 호적에 올라있다는 이유로 내 거를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 선물을 더 비싼 거 해줄 때 화난다, 아내가 더 많은 돈을 가져간다는 사실에 굉장히 화를 내고, 부부관계를 하면 미친 듯이 화를 내고, 이혼을 위기에 놓였을 때 나를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되면 미친 듯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첩이고 그저 엔조이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착각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